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헤르메스스탁의 하차관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흐름 출발이 좋았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침보다는 좀 빠지고 있죠, 코스피. 어떤가요? 네, 뭐 사실 시장이 이제 뭐 2200선까지 한 번에 가느냐라는 그런 뭐 기대감도 네. 있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사실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오전장과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과 외인이 좀 많이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만 좀 이제 나홀로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제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금융 투자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보통 금융 투자나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투자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대형주 흐름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이제 이 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오늘장에서 좀 눌리고 있고 이제 좀 다소 쉬어가던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들 또 한 번 또 소외됐었다가 다시 좀 기대감으로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순환매들이 나오고 있고요. 경기 이제 민감주들이 먼저 움직이다가 다시 이제 언택트라든지 뭐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또 오늘 이슈가 있었던 뭐 이제 애국주 뭐 이런 종목군들로 좀 수급이 많이 옮겨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좀 옮겨 나가는 이제 수급적으로 좀 옮겨 나가는 그런 흐름들은 좀 지속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에 좀 많이 눌리거나 이제 내일까지 좀 흐름을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눌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또 단기 상승에 따라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순환매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쫓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따라가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업종별 흐름 같은 것도 좀 봤을 때 사실 전거래일에 좀 시장 좋을 때는 굉장히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올라가다가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 관련된 부분 좀 올라가고 의약품 이런 부분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조금만 놓치게 됐을 때는 우리 계좌가 빠르게 좀 무너져 내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일관성 있는 투자를 좀 진행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대형주 위중에서 이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나 건설 업종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조선주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기대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살짝 좀 지양을 해주시고 이제 좀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반도체나 건설주를 중심으로 눈여겨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지금 강보합권에 있죠, 전문가님? 네, 뭐 코스닥 시장도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근데 네.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다소 답답해 보였을 수가 있었던 게 네. 사실 거래소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일 때 예.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2, 3거래일 정도가 넘어가면서 좀 답답함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뭐 여전히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을 나타나주고 있고요. 뭐 수급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도 외인이 조금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뭐 기관 쪽은 좀 많이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좀 특장점이라고 될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좀 특징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다가 이제 조회 공시 요구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좀 급반등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아까 말씀드린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되게 잘 움직이고 있고 뭐 카페24나 이런 플랫폼 종목들 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개별적인 모멘텀이
기존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이제 거래소 쪽으로 많이 좀 수급이 옮겨 나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기다리시지 못하고 좀 빠르게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일수록 오히려 목표가 대응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시장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하락세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만 지수의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굳건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징주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라 설명하셨습니다.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4월 경상수지 코로나19 충격에 9년 3개월 내 최대 적자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경기 회복 기대감 속 경기 민감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 강하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택트와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반도체와 화학주의 강세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 중국 시장 확대 시동, 배터리 대란 예고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목표 주가 상향, 2달간 9배나 증가, 반등장 속 유의할 점은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여행주와 항공주,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업황 무사히 지나갈까인데요. 코로나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이제는 반등 흐름 전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항공주들의 흐름 굉장히 강하게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최악의 업황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4월 경상수지에 관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이 가장 큰 달이었던 지난 4월에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31억 2천만 달러의 적자로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고요. 지난 2011년 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수출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상품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수출이 많이 부진했다고 합니다. 1년 전 지난해 4월 상품 수지 흑자가 47억 9천만 달러였는데 올해 4월 흑자는 8억 2천만 달러에 그쳤다고 하고요. 석유 제품과 자동차, 반도체 같은 대부분 품목의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도 14억 달러의 적자였는데 특히 여행 수지가 해외 출국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3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무역 수지가 다시 흑자를 보인 만큼 이렇게 무역 적자가 2달 연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 걸어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들 챙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 중국 시장 확대 시동, 배터리 대란 예고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부족해지는 배터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속속 합작법인 설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물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2024년쯤에 공급 부족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완성차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해당 시점도 3년 정도 앞당겨진 내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끼리
업체끼리의 협력도 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합작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또 올해 착공 예정인 구미의 양극재 공장을 중국 업체와 합작해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 SK이노베이션 역시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을 해서 지난해 12월 공장 준공을 모두 완료했고요. 또 유럽에서도 완성차 업체들 폭스바겐과 다임러 등이 중국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관련 소식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 분석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2달간 9배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폭락한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달간 52건에서 491건으로 무려 9배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반등 전망을 동반한 이유 있는 상향인 반면에 반대의 경우에는 빠르게 오른 현재 주가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상향 의견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 주가 상향을 너무 의미 있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분석 참고하셔서 오늘장 전략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경기 민감주를 하면 보통 어떤 섹터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 경기 민감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소비를 네. 유발시키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소비 민감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방어주를 제외한 네. 그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건설 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움직였었던 그런 섹터군들인데 사실 이제 오늘 장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2200선까지 한 번에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뭐 심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조정이 나올 거야라는 그런 불안감들이나 뭐 언제든지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격화 심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잔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이제 조선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카타르 수주에 대한 이슈가 컸었고 뭐 관련된 이제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의 그런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선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연달아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슈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은행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배당이나 이런 매력으로 좀 사실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저가적인 그런 흐름들에 대한 매력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과연 이게 지금 좀 저가 부분일까라는 또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조금 대형주 위주에서도 조금 헷갈림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옥석거리기를 좀 진행을 해서 앞으로 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정확하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민감주들 부분에서는 반도체나 건설업 쪽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쪽 하면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단 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지금 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인데 사실 제가 삼성전자를 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갭 부분을 한번 메우고 갈 건데 이거 메울 때 좀 큰 장대 양봉 으로 좀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좀 물량의 소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120선이나 혹은 단기 이평선까지 좀 하락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기는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군들이 끝이냐? 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최소 58,500원에서 뭐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6만 원대 이상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앞으로 하반기 갈수록 점점 세지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점에서 이제 잡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발목이 잡혔을 때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눌리게 됐을 때 하루 이틀 정도 더 눌리게 됐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던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0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었는데 하이닉스는 오늘장에서 좀 걸려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갭 부분까지는 좀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10만 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관련된 업종에 대한 흐름들이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고 뭐 각종 투자나 뭐 이제 뭐 5G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가 들어갈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반기적까지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는 접근 방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건설주 중에서는 제가 최근에 GS건설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주택 분양에 대한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이제 여전히 이제 부지에 대한 이런 건설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좀 기대감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그리고 건설주들 대부분의 지금 차트가 비슷합니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그 전 가격대 어느 정도 좀 가격의 지지가 많이 나왔었던 이 박스권까지는 한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감주들 중에서도 좀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그래도 자리가 그나마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IT와 건설주를 주목하시라 설명하셨고요. IT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IT는 하반기에 더 강한 모습 나타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GS건설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이나 늦어도 내후년에는 이 배터리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일부 완성차 업체에서는 배터리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배터리가 부족하면 관련주들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볼 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나오면서 네. 국내에서도 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고 사실 이제 뭐 작년부터 꾸준히 이런 뭐 친환경 차에 대한 그런 정책들 그리고 뭐 이제 향후 뭐 10년 동안 뭐 5년 동안 뭐 어느 정도의 수치를 마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이런 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또 이 친환경 차에 대한 네.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 자체는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급이 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건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는 건 뭐 다들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는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주기가 길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큰 기간의 그런 상승이 나올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거는 그 이제 공급이랑 수요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사실은 굉장히 긴 흐름으로 갈 방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합작법인 설립이나 뭐 이제 중국 시장 투자 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제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과 에이코 프로비엠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뭐 배터리 관련된 그런 종목이랑 이제 뭐 정유화학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 패턴을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이 42만 얼마 안 되는 가격대이긴 하지만 이 가격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좀 같이 잡아서 올라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장에서는 정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좀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그런 뉴스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배터리 쪽이 지금 NCM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NCA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2위의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모멘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따라오기가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단기 평선들을 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흐름 좀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신고가 패턴 가는 건 DB 하이텍 같은 그런 종목군들 보실 때 신고가로 상승할 때 보면 이평선 따라서 꾸준히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격을 좀 좁혀 나가는 그런 흐름들과 관련된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워낙에 좋은데 관련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헤르메스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에는 상당히 그래도 기분 좋게 또 추가로 어떤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오후 들면서 또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부담감들도 뚜렷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 점이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뜨겁게 다가오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주에 대한 시각들을 이제 수주와 함께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 쪽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맞추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대규모 단군일의 사상 최대 수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기대 요인과 앞으로 좀 숙제 요인들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기대 요인 같은 경우는 LNG선에 대한 기술력을 부각받았다. 최근 들어서 이번에 카타르 수주가 100척이 넘어가는 가운데 중국한테 어느 정도 좀 뺏기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 높았는데 이를 거의 독식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 LNG선은 우리가 강자구나라는 쪽에서 격차를 확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현재 신조선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직 낮습니다. 작년에 가파르게 좀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와 함께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이제 업황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발주가 늘어날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싼 가격대의 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떤 슈퍼 사이클이 같이 이어나는 초기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유가겠죠. 유가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수주가 늘어난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하반기에 러시아 쪽에 나오는 쪽이 아마 25척, 그리고 또 모잠비크 관련된 쪽에 프로젝트가 17척,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척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회복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선주가 수주를 많이 했게 되면은 어떤 큰 형님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밑에 어떤 작은 동생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훈풍이 분다라고 했었을 때 기자재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1분기 같은 경우도 지난 2018년도, 19년도 쪽에 이어졌던 LNG선의 수주와 함께 한국카본이라든가 HSD 엔진, 삼강 MNT 같은 종목들이 벌써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어떤 기존 수주분과 함께 벌써 좋아진 실적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자재 업종이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숙제도 만만치 않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
보니까 선가가 낮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부분들에서 지금 정체 하향 정체되는 부분들 쪽에서 다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야 높은 단가 쪽에 좀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숙제가 그러면 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철강 가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죠. 이쪽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수익성도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점들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직까지 또 올해 수주 목표액을 보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157억 달러인데 4월 말 기준으로 아직 13억 달러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카타르 수주와 함께 앞으로 계속 수주가 나갈 건지에 대한 흐름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LNG선 수주 같은 경우도 한 80%가 지금 이번에 수주와 관련돼서 모두 다 잡혀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수주에 대한 다양화가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VLCC라든가 또 해양 플랜트 이쪽이 상대적으로도 수익성이 높은 쪽이죠. 그밖에 컨테이너선 이런 쪽도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도 글로벌 LNG선 반입주 규모가 2018년도에 상당히 컸죠. 그러다가 지금 유가가 부진하다 보니까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계속 확인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국의 조선사는 거의 90% 넘게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일단 그 약점도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물동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기대감, 특히 LNG선에 대한 추가 발주의 기대감은 높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된 종목들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주가만 보게 되면은 가장 또 중요한 게 일단 재료는 노출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돼서 주가에 대한 동향들이 여기서 더 센 게 아니라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올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과 함께 또 하나 이게 이번에 수주한 게 장기 프로젝트죠. 대표적으로 카타르 수주 같은 경우가 2021년도 이후부터 진행이 되면서 2024년, 2025년까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대한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는 관점들도 일단 염두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럼 이제 조선주 실적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본격적인 어떤 건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보기엔 좀 비싸죠. 그리고 특히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다 적자를 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지금 최근에 유가에 대해서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자산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싸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올해 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더 회복해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실적 흐름들을 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1분기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본행제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마찬가지로 세진중공업, 한라 IMS, HSD 엔진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좀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분기부터 여러 가지 실적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조금 늦는데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기존 수주분들이 이제 어떤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주가들은 기자재 업종들이 반응을 먼저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조선주의 탄력과 오히려 어떤 기자재 업종들의 탄력들을 같이 비교하시면서 실질적인 매매는 이쪽이 좀 더 변동성은 크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투자 전략을 봤었을 때 수주로 인한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중기적인 관점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세의 눌림목을 활용하자. 즉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눌림목 때 공략해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3사 우리나라 4사 관련된 쪽에서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그나마 또 낮겠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난 회계부실 사건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뚜렷한 관점 쪽에서 현대중공업이 인수가 완료가 되는 작업들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총이 3조 원대인데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3만 5천 원대 주당 순자산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27,500원대 밑에서 한번 사보자라는 관점과 함께 순저가 24,000원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한 33,0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서가 중요한 게 추가 수주죠.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맞춰가야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더 보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기자재 업종 쪽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덜 올랐을까라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나마 눈에 띄는 종목이 인텔리안테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소외를 받고 있는데 특히 해상용 위성통신 관련해서 안테나 매출이 거의 74%를 차지할 정도, 그리고 또 방산 사업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100척을 수주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위성통신 안테나는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 거의 100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가 실적도 꾸준한 부분인데 재무 구조나 전부 다 양호한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들이 오히려 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못 간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소외됐다가 주가의 탄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은 우주항공 테마로도 같이 엮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수급만 풀리면 한 번쯤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인데, 특히 매수가는 지금 보다 보니까 23,700원대 미치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28,000원대, 손절가는 22,0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돼서 최근에 이슈가 뜨겁게 되고 있는 조선업황에 대해서 이런 특히 기회 요인과 또 숙제 요인들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주가에 대한 눌림목들을 활용하면서 또 하나의 계속 전략들을 만들어가 보자, 이런 쪽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마치고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는 그동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최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인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의 인텍플러스입니다. 이 종목은 대만 메이저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소식에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9위에는 대표적인 여름주죠 파세코 올라와 있습니다.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여름 테마주들 오르고 있는데요. 파세추는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8위의 KMW는 강부하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오늘 철강 업종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국제강도 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의 대우조선해양 오늘장 소폭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네온테크, 4위는 대한항공, 3위는 신한지주, 2위는 드림텍, 1위 삼성전자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네온테크입니다. 이 기업은요, 산업용 드론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화물 드론, 또 승객 수송 드론 등 도심 항공 교통을 2025년까지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자, 과연 이 종목이 더 갈지, 오늘 깜짝 상승에 그친 것일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네, 네온테크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를 들면서 토론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디 흔들림 없이 꽃이 피나 멀리 바라보고 모으기 전략 강추. 지금 힘이라면 4연상도 가능하지 않겠나? 오랜 시간 참아낸 개미들에게 축복을. 반갑습니다. 신입 오늘 올라탔습니다. 25층보단 더 가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어디 흔들림 없이 꽃이 피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 자, 이 종목도 그러면은 계속 쭉 올라갈까요?
일단 내일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올라간 모멘텀은 그 드론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5년까지 뭐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고 드론 관련된 뭐 배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2025년까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드론 관련된 AI 기술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드론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화까지는 조금 힘들고 보통 이제 드론 택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늘길의 새로운 도로법 제정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제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에 의한 반등인데 최근 시장의 특징이 시장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뭔가 호재가 있는 종목은 일단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오늘 네온테크도 상한가를 갔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어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상승 흐름이 언제든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뭐 상승세 이어갈 것 같지만 단계적으로 조금 꺾일 가능성도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드론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지금 힘이라면 4연상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하셨는데 4연상은 좀 무리겠네요, 전문가님. 네, 사연상은 안 갈 것으로 한 99%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전고점은 뚫어냈어요. 근데 상한가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을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한가 잔량을 한번 보시면요. 128만 주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270만 주. 거래량의 10% 이상의 잔량이 상한가에 쌓이면 강한 상한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한 40%가 쌓여 있으니까 네, 상당히 강한 상한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이 잔량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상한가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정도까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연상까지 가긴 좀 어려우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상한가가 가면 홀딩, 상한가가 깨지면은 바로 매도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상한가 내일도 간다면 유지를 하시고 아니라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장에서 항공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아직은 멀겠지만 이제 서서히 하늘 길도 열리고 있고 하니까 저는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저도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또다시 물리는 구간 진입, 다들 낙하산 하나씩 챙기고 탈출하쇼. 24,000원에 매도 완료. 유상증자 이후에 다시 만나요. 유상증자 참여해보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는 거 강추,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일단 이 투자자님은 24,000원에 매도를 완료했고 유상증자 이후에 다시 만나요라고 하셨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가나요? 보통 어떤가요? 일단 유상증자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데 그 발행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발행가를 보시면은 14,600원이니까 충분히 이제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고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차트는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유상증자에 대한 이제 뭐 기대감 혹은 우려감들이 반영된 것이고 만약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받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마불사라고 항공업화는 하반기에 회복되면 회복됐지 뭐 여기서 더 위축되기는 어려워요. 국제유가도 최근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유류 할증률을 자극시킬 만큼 올라왔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핵심주인 대한항공의 가치는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대한항공에 대한 장기 전망은 괜찮다고 보고요. 유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다면 받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 받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업황이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회복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한진칼에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 대한항공의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신한지주입니다. 최근에 은행주들이 그간의 소외 국면을 딛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또 은행주들, 금융주들 흐름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고를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저도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에 대한 의견입니다. 37,300원에 올인했는데 이 가격 다시 올까요? 심각하네. 동학개미들이요. 외국인이 산다. 매도 말고 좀 기다려봐. 주식 초보 매력적인 차트에 끌려 입성했습니다. 형님들 이거 계속 기다리면 오르는 거 맞죠?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37,300원에 올인을 했다. 이 가격이 다시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닌데 37,300원까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올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종목에 대해서 올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30% 비중까지만 유지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37,300원 네,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빠르게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수급 네, 들어오고 있는 모습 아까 이제 채팅창에서도 나왔는데 네, 충분히 확인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눌림 이후에 재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기준금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는 악재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릴까? 안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내 동결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순이자 마진 악화에 대한 우려감 일단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는 한 4만 원까지는 네,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 있겠죠. 약간 여유 있게 보신다는 관점에서 4만 원 정도 목표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 있게 보신다면 4만 원까지 1차 목표가 가능하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볼게요. 동학 개미들이요. 외국인이 산다. 매도 말고 좀 기다려봐 라고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이 종목은? 네,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신한지주에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를 보면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를 다 삽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지주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을 물론 뭐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지만 뭐 엄청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제가 볼 때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한지주는 수급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의 그 불확실성 해소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으니까 수급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지금 뭐 과대 낙폭 경기 민감주 웬만하면 다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것보다 은행주는 이제 향후에 금리 인하 불투명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큰 호재로 작용을 해서 올라갈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드림텍입니다. 이 종목이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30초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전자코 솔루션 기반의 진단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간편하게 호흡을 담을 수 있는 전용 호흡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에 오늘장 20%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래량, 매수세, 재료, 3박자가 딱딱 맞는데 이게 상한가 안 간다고 급등주에 올라타서 수익 낸 갭이 본 적이 없다. 손절만 있을 뿐 오늘 25%도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아유 힘이 영 이렇게 다양한 또 게시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거래량, 매수세, 뭐 재료, 3박자가 딱딱 맞는다. 근데 상한가가 안 간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 세 가지가 맞는 거는 맞는데요. 네. 그 세 가지가 폭발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간 것이지 여기서 더 갈 것이었으면 이제 실적까지 이제 동반이 좀 돼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약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 이후에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좋은 반등이에요. 그래서 네.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장대 양봉이 되려면요 윗꼬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윗꼬리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상승할 때마다 누르는 힘이 있다. 물론 오늘 코스닥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 테마주는 일단 이슈가 나오면 좀 급등을 하고 버티는데 이 종목은 버티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일부터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드림텍 만나보셨고요. 대망의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눈에 띄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 시장도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드디어 좀 튀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57,000원 장벽, 어느 용자가 저걸 부실 수 있을까? 와, 벌써 며칠째 상승이야? 근데 이제 끝물일 듯 6만 원 가기 전에 조정 올 것 같긴 한데 대체 언제쯤 오려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관심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57,000원이 장벽이다. 어느 용자가 저걸 부실까라고 하셨는데 57,000원이 우선은 장벽인가요, 전문가님? 네, 장벽인 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고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고가가 57,000원인데 급등 이후에 만들어진 고가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항
저항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선을 그어봤을 때 57,000원에서 이제 고점 저항을 받는 모습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어내야 6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는 뭐 몇 명이 산다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굉장한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57,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6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도 짧게 볼까요? 와, 벌써 며칠째 상승이야. 이제 끝물일 듯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57,000원 돌파까지는 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단기간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이제 돌파가 될 것 같으니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하셔도 되고요. 네. 한 달, 두 달 혹은 그 이상까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홀딩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기간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관심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인덕터라든지 뭐 저항기 관련된 PCB 관련된 이제 부품들을 좀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덕터와 저항기는 전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PCB는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그래서 IT 업황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IT 부품주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IT 관련된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생겼고, 상대적으로 아비코전자는 기술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우상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지금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시가총액의 50% 이상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무 구조적으로 아주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추세예요. 이게 이제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니어서 이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종목이고, 뭐 언제든지 거래량만 발생해 준다면 폭발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는 4,700원 정도, 네, 현재가가 4,700원이니까요. 현재 주가 정도면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3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핫한 관심주 아비코전자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의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